안녕하세요, 필라딘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농구화는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이라는 농구화입니다. 2년 전쯤에 지미 버틀러가 신었던 농구화 중에 조던 슈프림 엘리베이션이라는 농구화가 있었습니다. 이 농구화는 조던 32에 스트랩이 추가된 버전으로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를 얻진 못하였고 NBA에서도 지미 버틀러 외에는 착용하는 선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션이라는 시리즈가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올해에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컬러는 정발되었다는 소문도 없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울렛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나이키 농구화가 EP 버전과 일반 버전이 있다면 조던은 PF 버전과 일반 버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던에서는 PF 버전이 국내에 정발되고 있는데 보시는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에는 PF 버전이 아니라 일반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PF 혹은 EP 버전의 경우는 265 사이즈의 정 사이즈를 신고 일반 버전의 조던이든 나이키 농구화는 270 사이즈의 정 사이즈를 신습니다. 이번엔 PF 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270 사이즈를 신었습니다. 결론적으로 PF 버전이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PF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이즈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버전에 비해 반 다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70 사이즈를 신었을 때 길이가 15mm 정도가 남아서 조금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PF 버전이라 생각하시고 Y나 제로2나 제로3와 같이 동일한 사이즈로 가시면은 딱 적절한 피팅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0 사이즈의 무게가 396g으로 미드컷치고 보통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Y나 제로3의 265 사이즈가 379g인 걸 감안하면 Y나 시리즈보다 살짝 무겁긴 하지만 크게 체감될 만큼 그런 무게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었고 절대적인 무게감으로 봐도 그렇게 무거운 농구화는 아닙니다. 지지력은 굉장히 준수한 상급의 지지력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발목부에 위치하는 끈 구멍까지 총 6개의 끈 구멍이 사용되었고 맨 끝에 있는 끈 구멍을 묶었을 경우 복숭아뼈와 발목부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웃리거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에 나온 줌프릭2에 비해서 뭔가 좌우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솔이 옆부분의 중앙부, 윗부분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부족한 사이드 지지력을 보강해 주었고 어퍼 부분에서도 이 발등부에 안과 밖에 가죽 소재를 덧대어서 좌우 움직임의 지지력을 보강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신발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 소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는 아니고 비교적 잘 구부러지는 고무 소재입니다. 하지만 두께감이 꽤 있어서 완전 흐물흐물한 그런 소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발 아치를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능력은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왼발은 평발이고 오른발은 아치가 살아있는데 아치가 살아있는 오른발의 경우 이 지지대의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발인 왼발의 경우 이 지지대의 간섭으로 인해 발 아치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검정색 고무 소재에서 오는 통증은 착용을 하면 할수록 조금은 발도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좀 벌어지게 되면서 아치의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발 뒤꿈치의 부분은 나이키 농구화에서의 장점답게 복숭아뼈에 맞게 동그란 형성이 되어 있고 사용된 패딩 역시 두툼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형성되어서 뒤꿈치에 대한 지지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꿈치를 완전히 꽉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의 농구화는 아니고 적당하게 잘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피팅감이 우수한 그런 농구화였습니다. 힐컵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힐컵이 형성되어 있고 이 검정색 소재 안쪽에 내장 힐컵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이키에서 자주 사용되는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내장 힐컵이 사용되어서 이 뒤꿈치의 지지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는 쿠션을 들고 싶습니다. 쿠션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 아웃솔 패턴 모양 그대로의 주메어가 바닥면에 깔려 있고, 뒤쪽은 굉장히 두툼한 3cm 이상의 리액트 쿠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줌 BB NXT 역시 전장 리액트가 사용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솔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의 레이어로 리액트가 사용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리뷰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던 게, 쿠션감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리액트 자체가 비교적 무른 쿠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쓰인 리액트 쿠션은 뒤꿈치에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뒤꿈치 부분에 퀴어 소재라든지 어떤 아웃솔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가드를 형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평을 했었는데, 이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은 두툼하게 쓰인 리액트에 조금은 불안한 지지력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인지 하얀색 아웃솔이 이 쿠션 옆면을 덮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뿌연 부분이 빈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을 했을 때 이 쿠션에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하면 모양이 변형될 텐데, 이 빈 공간을 꽉 채우면서 쿠션감은 그대로 느껴지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지지대가 이 아웃솔이 막아주면서 불안한 느낌은 잡아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게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뒤꿈치 부분의 쿠션은 굉장히 좋았고, 리액트 쿠션이 사용되는 농구화는 앞으로 이러한 컨셉으로만 나온다면 굉장히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수한 충격 흡수에 너무 불안하지 않은 지지력도 향상시켜 주었고, 또 반발력 또한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앞쪽의 쿠션이 조금은 빈약하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주메어가 아웃솔 근처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는 우레탄에서 한두 시간 정도 뛰었고, 실내 코트에서도 1시간 정도 뛴 후에 먼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접지력이 느껴졌습니다. 중상급 내지 상급의 접지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먼지를 제거한 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로 먼지를 제거한 후에 물기를 말렸습니다. 먼지를 제거한 후에도 역시나 굉장히 우수한 접지력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우레탄이나 실내 코트에서 사용했을 때에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생각보다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서 놀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 최상급으로 칼같이 꽂히는 그러한 접지력은 아니지만 카이리 6 이상 혹은 동등 수준의 굉장히 우수한 접지력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피팅감은 Ynot Zero2 SE와 같은 느낌으로 발목부의 지지력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면서 미드컵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농구화입니다. 다만 아웃리거가 없기 때문에 좌우 움직임이 최상급의 지지력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퍼의 소재와 중간중간에 사용된 이런 지지대들로 좌우 움직임 역시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뒤쪽 부분의 리액트 쿠션은 정말 훌륭하게 사용되었고, 최근에 나온 농구화 중에 이 뒤쪽 쿠션만큼은 가장 좋은 쿠션감이 느껴졌습니다. 앞부분에도 체감만 적을 뿐 그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Ynot Zero2나 3 같이 묵직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농구화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 쿠션과 접지력 우수한 것을 찾으신다면 이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 추천드리며, 웨스트브룩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을 갖는 가드분들,
내지 빅맨 분들까지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농구화입니다. 감사합니다.